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수석 매니저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일단은 뉴욕 증시 흐름을 보니까 우선은 하락 출발을 해서 나스닥을 제외하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만 또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지 않았고,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소비 심리가 예상치보다 떨어졌는데, 오히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들이고요. 오히려 나스닥은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어쩌면 일부 연준의 의원들이 테이퍼링을 3개월 내에 해서 내년 내에 끝내야 된다. 자, 이런 연준 의원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속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올랐던 나스닥주가 일시적으로 좀 매물이 출회되면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우와 S&P 지수들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디어 이제 인프라 투자 확산 이런 얘기들이 기대가 되면서 상승하지 않는가 싶고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가운데 미국의 어떤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표보다는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점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들은 18일 있을 FOMC 의사록에 대해서 과연 어떤 연준의 의견들이 지금의 어떤 테이퍼링의 의사들을 어느 정도를 반영을 했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 속도 그리고 FOMC 의사록에 따라서 어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스탠스가 더 빠져나갈 거냐? 아니면 조금 살 거냐 이런 점이 상당히 확정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점들 상당히 주목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고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는 반응일 것이고 지금 결국 그렇다면은 성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고물가 고성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성장이 만약에 따라잡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의 경제 지표나 미국의 경제 지표도 피크는 지난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쪽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지표로만 본다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부담적인 스탠스.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분명히 테이퍼링을 빨리 서둘러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금리 인상 속도도 빨리 앞당겨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경기 지표가 또 좋지도 않고 네네. 이러기 때문에 정말 판단하기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기에 대한 성장 스탠스가 지금 가장 잘 파악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점들은 과연 코로나에 많이 가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기 네. 때문에 미국의 전일 어떤 S&P와 다우지수의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나왔다는 점들은 네. 아무래도 분명히 한쪽에서는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어떤 기업 성장 그리고 어떤 미국의 추가적인 어떤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뭔가 아직까지는 금리가 계속 초저금리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투자 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아직 이동하기도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적인 스탠스 쪽으로 보고 그쪽으로 아직은 더 많이 반영하는가 싶습니다. 어때요? 2013년에 그 테이퍼링 얘기 나왔을 때 깨지기 쉬운 5개 나라, 브라질 5 컨트리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테이퍼링은 시작이 될 거고 그게 좀 땡겨져서 올해 말이냐 아니면 예상대로 내년 초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계속 한국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데 네네. 신흥국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라도 더 경제 성장률이 더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에 따라서 그래도 신흥국 중에서는 우리 한국 쪽이 그나마 좀 수출 증가율은 좋은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점들이 가시화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도를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네. 자, 이런 점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외국인들 파는 게 테이퍼링을 감안한 건 아직은 아니겠죠?
어떨까요? 그것도 계산이 있을까요? 일부는 좀 계산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 연초부터 일부가 나왔던 상황이고 최근에 지난달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뭐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둔화 우려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매수도 들어왔지만 최근에 5거래 연속 뭐 선물에 이어서 뭐 현물까지도 계속 매도를 보인다는 점, 네네. 이런 점들은 아마도 지금 뭐 의사록도 봐야 되겠지만 일부의 전일 주가가 좀 매물이 좀 많이 나면서 많이 빠졌다는 네네. 내용들은 일부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감안해서 매도 쪽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하방 압력을 좀 받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이 전일 특히 반도체 쪽에서 그렇죠. 많이 삼성전자, 나왔던 것 하이닉스. 같고요. 네. 뭐 그런 점들은 우리나라가 특히 반도체 비중이 20% 이상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외국인들이 특히라도 세계적인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업황 둔화에 따라서 매도가 나오는데 이런 점들이 하필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세계적인 성장을 가도했던 반도체 업종에도 매물이 일어나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다 파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의 어떤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음식료 그리고 바이오 업종 이런 쪽들은 매수가 이렇기 때문에 적어도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파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좀 비중 축소로 가지만 그 중에서도 선별된 종목은 순 매수하니까 아직 스탠스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네, 환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율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이슈 중에 하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달러에 대한 강세 이런 내용들도 결과적으로 외국인들 하여금 다시 미국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상당히 싶고요.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일부의 어떤 중국이라든가 뭐 브라질 뭐 이쪽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모습들, 어떤 자금의 달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자 이런 점들도 특히 뭐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매도를 불러서 일어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특징주들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일 전체적으로 주가가 뭐 외국인 매도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역시 뭐 2차 전지 일부 업종들은 뭐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상승세.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뭐 미국의 조지아라든가 헝가리 쪽의 공장 확대 그리고 포드 쪽에 합작법인 설립 이런 내용과 함께 사실상 세계 1위는 뭐 중국의 CATL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이 우리나라에선 3위권이었는데 뭐 이런 지금 확대 그리고 포드의 합작법인 설립 이런 점들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걸 봐서 일부의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2030년이 되면 SK이노베이션이 우리나라 최고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순위가 LG, 삼성, 그렇습니다. SK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3위가 1등 할 거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확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전일 SK이노베이션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 네. 상당히 이런 점들이 특징이고요. 또 두 번째는 SK케미칼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미 모더나라든가 마스카제네카의 CMO 위탁 네. 생산을 통해서 매출 급등 그리고 뭐 주가는 신고가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이쪽에 68.4%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지분 가치 확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들은 지금의 회사의 성장성이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 휘발유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또 친환경, 기존의 어떤 그 화학을 유가로 인해서 이제 태우는 걸 통해서 이제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점 이런 점들이 SK케미칼이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투명 플라스틱 제품 뭐 고플리 에스테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점들을 통해서 화장품 용기라든가 텀블러 이런 쪽을 재생산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활용 플라스틱을 통해서 이제 성장성 가도 한쪽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SK바이오스의 지분 확대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투자 이런 점들이 친환경을 세계적으로 부르짖는 쪽에 또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되고요. 한수케미칼이라는 특징적인 종목이 있었는데 2차 전지 어떤 그 실리콘 응급제 생산 설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삼성 SDI에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최근에 일부 업종들이 이제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2차 전지 쪽으로 빠르게 매출을 다각화하면서 이런 쪽에 대해서 매출이 나온 쪽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또 오늘 보면은 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또 발언도 있고 또 FOMC 의사록 발표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또 어느 정도 파동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3개월 이내에 이제 테이퍼링을 서둘러야 된다는 연준의 의견들이 자꾸 의견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전일 우리 시장에서도 특히 시장에 대한 매물이 출회됐다는 점들은 바로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주가가 빠졌느냐 아닌가 싶고요. 따라서 제롬 파월의 의장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어떤 테이퍼링을 서둘러야 된다는 이런 연준의 의사들의 의견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뭐 반등할 때마다 빨리 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따라서 파월 의장이 어떤 관련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나와준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약간의 하락세를 축소할 수 있는 반등의 여지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또 애매한 발언을 한다면 계속해서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는 국면들, 적어도 하반기에 있을 미국의 잭슨홀 연설 전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좀 부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들, 시장에 대한 충분히 공감을 볼 때까지는 어떤 테이퍼링을 굳이 뭐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견들이라든가 이런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이런 내용이 없다면 주가는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어떤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시장에서 요새 가장 좀 핫한 부분이 유통업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뭐 온라인, 오프라인 난리가 났는데 그렇습니다. 신세계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매물이 출현하면서 떨어졌는데 신세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인데요. 한쪽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다시 말씀드리면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외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매출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서서히 반등권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이제 전일 미국에서 나타났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런 유통업체들, 특히 패션업체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이런 신세계가 전체적으로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온라인 쪽에서는 여전히 매출이 상당히 좋게 보였다는 점, 그리고 자회사 신세계 이터내셔널의 어떤 패션 부분의 매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한쪽 측에서는 분명히 이제 부담을 느끼지만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 백신의 어떤 투여, 이에 따라서 과연 델타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확산될까 분명히 한쪽에서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이라든가 하반기를 놓고 본다면 자, 이런 점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망 치사율이라든가 이런 점이 만약에 낮아진다는 네네. 보도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하반기를 겨냥한 그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이런 리오프닝 쪽에서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신세계는 사실 유통으로 보기에는 이 화장품이나 패션 쪽 비중이 꽤 큰 업체죠.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뭐 유통 쪽은 신세계 전체로 본다면 이마트 쪽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션 쪽 인터내셔널은 수입해서 파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일에서도 그런 점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패션업, 지난번에도 한번 코알 패션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패션업 쪽에 그리고 이제 어떤 화장품 쪽에 이런 유통, 코로나만 만약에 이제 벗어난다면 매출이 만약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비중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많이 감안해서 전일 외국인 기관들이 선춤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미리 어떤 선춤회적인 성격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고점에 비해서 지금 한 10% 떨어졌거든요. 그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8만 1,500원까지 갔다 7만 4천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어때요? 더 떨어진다면 한번 단기적인 시세 차익 노려볼 만 할까요? 뭐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해볼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이외에 그렇습니다. 길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세계적인 트렌드 업종이 이제 이런 반도체 디램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시장에서는 더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이제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뭐 낙폭에 따른 반등은 노려보는 차원에서 매매하더라도 네. 아직까지는 좀 이쪽에 대해서 어떤 투자하기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스탠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폴드폰이 말하자면 아무리 인기를 끌더라도 삼성의 실적을 좌우할 그런 수준은 아니죠. 판매 대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좀 어쩌면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점들이 시장을 어떤 돌려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모멘텀이 있을까는 아직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상당히 좀 획기적이고 상당히 좀 기대가 큰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런 그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돌려시킬 만한 그런 큰 스탠스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테마 중에서도 뭐 배터리 관련주 외에도 케미칼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밖에도 좀 특징주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바이오 업종들이 최근에 그 미국 같은 경우도 특히 바이오 업종들의 일부 뭐 머크라든가 일라릴리 쪽이 이제 강세를 보이겠는데 한쪽에는 항암 치료제 뭐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일 올리패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뭐 당뇨병 망막증 고지혈 치료제 자 이런 업종들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꾸준한 투자를 했다는 점들인데 이런 점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어떤 암 치료제에 대한 획기적인 가치성을 가지고 머크라는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 이런 점들 같고요. 비마약성 진통제는 제가 옛날에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저게 제약업계 큰 목적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이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 죽을 상황에 가게 되면 결국은 진통제를 놔서 고통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게 몰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마약성이 돼 가지고 계속 단위가 높아지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진통제가 나오면 상당히 아주 획기적인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걸 제가 한번 옛날에 취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비마약성 진통제를 아마 개발을 하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지금 그동안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기대를 보고 있다고 하고요. 네네. 또 한 가지가 지금 유전자 치료제라는 쪽도 부각되고 있는데 유전자 치료제가 상당히 좀 관심사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는데 똑같은 예방 접종을 투여하는데 어떤 분들은 상당히 뭐 통증, 심지어는 큰 리스크를 동반하고 네네. 어떤 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이런 점들은 바로 그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점들이 미리 반영이 된다면 미리 이제 선반영해서 유전자를 미리 분석을 한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료제를 다른 쪽으로 뭐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점들이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치료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점들과 함께 이러한 특징적인 종목들이 나왔다는 걸 볼 때 어떤 바이오 업종들이 최근에 이제 일부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암 치료제라든가 유전자 치료제 어떤 미래를 성장성을 대변하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업종들은 개별적으로 관심 있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부 네.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지난주에 뭐 랩지노믹스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랩지노믹스, 올리패스, 시젠, 바이오니아가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장 또 해서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추락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뭐 테이퍼링을 빨리 서두르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8월 말에 있을 잭슨홀까지는 어떤 시장의 연준의 어떤 그 파월 의장의 어떤 비둘기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뭐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대비해서 매매 전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에 연일 주가가 신고가 행진을 펼쳤다는 일부 뭐 코스모화학을 비롯한 SK이노베이션 같은 그 2차 전지 관련주가 여전히 상승을 보였다는 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지만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쪽이기 때문에 여전히 2차 전지 쪽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바이오 업종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이오 업종들 중에서는 다 같이 가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선별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에 있는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암 치료제라든가 내용이 확실하게 구가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어떤 라이센싱 하우스 기다되고 있는 종목들 등으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별된 종목 쪽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스탠스로 봐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경제가 상당히 좋아질 때 상승할 수 있는 그 리오프닝 관련 유통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저가 매수 전략 이런 세 가지 스탠스를 구사하신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